네, 김지수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의 자체 신용도가 기존 등급에서 한 등급 상향 조정됐습니다. AA-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네, S&P가 서울의 최근 경제 동향과 전망, 또 중앙정부와의 관계,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 또 채무관리 중장기 정책에 대한 전망을 전반적으로 종합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달 기준으로 장기 신용 등급을 AA-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과거 서울시의 장기 신용 등급이 어땠는지를 조금 살펴보면요. 네. 2000년에는 트리플 B에서 2002년 7월에 A-로 상승을 했고요. 또 2012년 9월에 A 플러스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AA-로 다시 한 등급 오르게 된 것입니다. S&P의 장기 신용 등급을 살펴보면 투자 적격 등급의 최하위가 트리플 B-부터 최고 등급 트리플 A까지가 구분이 되는데요. AA- 같은 경우에는 신용 우수 상태 중에서는 가장 낮은 하위 등급에 속하긴 하지만 기존의 신용 상태 양호에서 우수 상태로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등급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 등급의 상승이 가지는 의미가요. 신용 상태가 좋으니 투자해도 좋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경제 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평가가 내려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요? 네, S&P는 서울이 한국 수도에 걸맞게 건실한 경제와 우수한 재정 관리 역량, 그리고 매우 우수한 유동성과 예산 성과, 낮은 부채 부담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도 있었는데요. 시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채무를 8조 원 이상 감축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한국 정부가 외화 채무에 대해서 상환 불가능을 선언할 경우에 서울시가 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용등급인 AA-가 서울시 신용등급 상한선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견고한 자체 신용도를 고려할 때 앞으로 2년 동안은 하향 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채무를 8조 원 이상 감축한 재정 건전성 면에서 또 많은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잖아요. 그런 만큼 많은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5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서울시 의회의 교통위원회 소속 김상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행정감사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부과된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2013년에 936억 원이었고요. 2014년에 951억 원, 올해 9월 기준으로 65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징수한 금액만을 조금 살펴보면 2013년에 798억 원이 징수가 됐고 2014년에 755억, 올해 9월 기준에 469억 원으로 징수율을 따지면 85.2%, 79.4%, 71.2%로 해가 갈수록 징수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서울시의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세입 징수 전담 부서가 아니라 교통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서 송달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 사항이 나왔고요. 금지된 장소에서 정차하거나 주차를 하는 게 현재 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편리를 조금 추구하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크게 잘못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년 징수 금액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체납액이 상당하네요. 그러네요. 근데 저만큼 사람들이 안 냈는데 나도 안 낸다고 티 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좀 책임감도 없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네, 기업을 포함해서 고액 체납자를 상위 5명을 뽑아봤는데요. 이 5명에게 부과된 과태료만 해도 9,500여 건에 5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특히 1위를 차지한 관악구의 A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3,013회의 불법 주정차를 했고요. 또 2억 1천만 원의 과태료를 아직까지 미납한 상태입니다.
김상훈 의원은 구청별로 체납 정리반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상습 고액 체납자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한편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과태료 납부는 또 하나의 의무입니다. 이 과태료 납부를 고지할 때요, 의의사항이 있다면 이 이의를 제기할 시간을 주기도 하는데 이마저도 어기는 이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건 그렇고 이 관악구 A기업은 어떻게 3,000번이나 넘게 네. 불법 주정차를 했는지 뭐 하는 굉장하네요. 기업인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예. 자, 추운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름도 아닌 이 시기에 식중독을 주의해야 된다고요? 네, 여름에는 유행하는 세균성 식중독이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네. 최근 5년간 조사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환자 1,500명 가운데 500명이 12월에서 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의 위와 장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요. 영하 20도에서도 생존을 할 수 있고 입자가 단 10개만 있어도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인데요. 특히 오염된 지하수라든지 채소, 과일류, 조개류 등을 섭취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하면 또 바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날씨에 식중독이라니 정말 겨울철 불청객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먹거리에 조심해야겠죠? 네, 음식뿐만 아니라 개인 위생 관리에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많은 이유가 추운 날씨로 인해서 실내 생활이 늘어나기 때문에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군요. 네, 소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노로바이러스는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손을 씻을 때나 채소, 과일을 씻을 때도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씻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열에도 잘 견디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패류 같은 경우에도 85도 이상의 끓는 물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서 먹고 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끓여 드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열에도 잘 견디고 영하 20도에서 살아남고 네. 10개만 있으면 또 감염이 되고 정말 노로바이러스로 무섭네요.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뭐 익혀서 먹기, 끓여서 먹기 같은 개인 위생 또 식품 위생 관리에 좀 관심을 갖고 그대로 좀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수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